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화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책의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11장이네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새 마지막이 됐어요.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생성 네트워크 이제 마무리하셨고, 이번 주에 강화학습하고 강화학습의 실습, 이제 AWS 딥레이서를 사용해서 이제 실습 진행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거든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주차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제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을 이제 여러분이 다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 사시고 나서 각 그 책 사신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리뷰 적는欄이 있거든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괜찮았다 생각이 드시면 간단하게 리뷰 적어 주시면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딥레이서 강화학습을 활용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뒤쪽에 딥레이서 부분은 작년에 제가 녹화했던 영상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찍는 영상은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을 도출하는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딥러닝 모델하고는 제법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이제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는 정답이 있었어요. 항상 목표가 명확했어요. 자, 뭐냐면요. 분류 네트워크가 있었죠. 네. 분류 네트워크의 목표는 뭐죠? 분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혹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사람이 A씨냐, 김씨냐, 박씨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거죠.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분류를 해냅니다. 정답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주고요. 정답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 만들어낸 정답을 보고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합니다. 자, 그런데 강화학습은 이게 답이 없는, 이제 답이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강화학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제 게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게임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지금 마린이 있는데 이 마린이 공격을 할 것인가, 후퇴를 할 것인가. 지금 공격하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적들은 다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인 게임의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미끼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앞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지, 최종적으로 이제 손해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때는 공격해, 이때는 뒤로 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학습이 어려워지겠죠.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 강화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강화학습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RPG 게임용 AI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전투를 지휘하도록 할 수 있고, 로봇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혹은 바둑 등 보드게임을 하는데 또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AI 한번 보실까요? 이제 중간에 좀 점프를 해가지고요.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투기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네. 각자의 포메이션도 중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움직임, 공격하는 타이밍 등등이 다 중요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1도 있고 2도 있고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런 AI 만드는 대회에 또 참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딥러닝을 사용해서 또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드론 같은 걸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드론 조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 예, 사고가 나지 않고 끝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모의 비행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도 아니죠. 제법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을.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전투기 파이터, 이제 조종사를 숙련된 전투 비행사와 이제 대결을 했는데, 이제 모의 비행 전투에서 AI가 5대 0으로 이겼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게임도 있죠. 이제 게임, 이제 슈퍼마리오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코인도 먹고요. 잘 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AI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프레임별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리오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키를 눌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은 제법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도학습은 특정 입력에 대해서 지정된 출력을 내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된 결과에 대해서 바로 손실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화학습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지금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가 동전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동전을 먹는다라는 그것은 지금 단순히 한 시점의 행동만으로 결정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지금 입력에 대한 출력, 자, 오른쪽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출력을 지정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내라라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시키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봐가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학습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떻게 시행되는지, 수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강화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환경이라는 것과 에이전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그런 게임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게임 환경.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죠. 게임에서는 뭐 캐릭터, 혹은 뭐 드론 조종에서는 드론의 움직임, 리모컨이 되겠죠. 그런 에이전트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행동을 하도록 시키면 그 행동을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게 돼요. 캐릭터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또 환경이 바뀌어지죠. 자, 캐릭터가 조금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네, 코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고요. 적이 있어요. 적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에이전트의 지시에 따라서. 자, 에이전트를 그 캐릭터 자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에이전트가 이제 그렇게 캐릭터를 조종하는 리모컨으로서 이렇게 조작하는 어떤 AI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AI다. 캐릭터를 조종하는 AI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다 이제 그 원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환경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이전트는 실제로 움직이는 그 캐릭터 또는 캐릭터를 조종하는 캐릭터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AI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이 주어져요. 이런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 에이전트가 액션을 줍니다. 자, 또 에이전트도 A고 액션도 A네요. 여기서는 A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no action,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어떤 특정 타임마다 이제 우리가 뭐 FPS라고 하나요? 이제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혹은 조이스틱을 가지고 계속 컨트롤을 하죠.
자, 초당 몇 회 우리가 컨트롤 할 것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할 수는 없잖아요. 무한히 초당 100회 정도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할 수도 있겠죠. 초당 10회 컨트롤 할 수도 있겠고, 그걸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겠죠. 이제 컴퓨터는 어쨌든 간에 이산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시간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타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유한한 그런 스테이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노 액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왼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혹은 점프를 할 것인가, 혹은 두세 가지가 같이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액션이 없더라도, 노 액션이더라도 환경을 변화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게임 캐릭터, 적이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할 수 있겠죠. 동전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동전이 날아가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턴 형식의 게임인 경우에는 액션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두지 않으면, 상대의 턴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 환경 정보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 다 공개가 됩니다. 물론 에이전트에게 모든 환경이 다 공개될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환경만 공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유저에게 모든 이제 환경이 공개가 되지는 않잖아요. 미니맵 정도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주변 환경. 그것만 가지고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전체 환경이 공개가 된다. 그렇다면 전체 환경이 에이전트는 선택을 할 때 그 전체 환경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 자체는 이산시간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이산시간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각 시간에서 에이전트 환경 정보를 참고해서 액션을 수행하고 행동에 따라서 다음 시간 t+1에서 환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이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환경이 있고요. 환경에서 스테이트가 계속 변화를 합니다. 스테이트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ST에서 ST 플러스 1, ST 플러스 2 그래서 숫자로 얘기하면 S0, S1, S2, S3 이렇게 스테이트가 계속 변화하게 되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에이전트는 각 시간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해야 되겠죠. 에이전트는 우리가 다양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으로 에이전트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어진 환경을 받아가지고 특정 환경에서 이전에 이런 환경이었어. 이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하고 물어서 대답을 합니다. 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점프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O1이 0이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O1이 1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요. 0, 1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할 수 있겠고요. 점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O2가 0이면 점프하지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O2가 1이면 점프를 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입력으로 주고 나오는 결과를 다시 액션으로 받아가지고 그 액션에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머리죠. 이 캐릭터의 머리가 되는 거고 컨트롤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AI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에이전트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한 번에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반복시키면서 얘가 최종적으로 게임을 끝냈다, 이겼다, 혹은 코인을 많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에이전트는 그 한 번의 입력과 출력으로 결과를 내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복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키고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얘가 이 어떤 특정 에이전트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이전트 이게 딥러닝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이 네트워크는 랜덤하게 만들어놔도 그냥 어떻게든 결과를 출력해내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자 지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듣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잘했네 칭찬해주고 못했어요. 금방 죽었어요. 점수를 한 50점 정도 내는 게 목표였는데 해보니까 점수를 10점밖에 못 낸 거예요. 그럼 너는 좀 틀렸어. 자, 그러면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다시 수정하자.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를 수정하고
다시 또 플레이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이전트는 뭐 그냥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어디로 갈까 하고 시뮬레이션 시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왼쪽으로 가면서 점프하래요. 나왔어요. 왼쪽으로 하면서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다시 이제 상태가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래요. 자, 이번에 또 물어보니까 점프하래요. 점프했어요. 자, 또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또 오른쪽으로 가래요. 자, 갔더니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동전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아, 보상을 0원.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보상 점수는 0점 이렇게 해서 이 보상 점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학습시킵니다. 자, 0점이니까 이게 안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자, 지금 해보니까 안 됐어. 라고 정보를 줘서 에러가 많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런 분류 네트워크 할 때 어떻게 학습시켰죠? 네, 1이 우리가 목표였으면 0.5가 나왔으면 0.5만큼 에러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 0.5라는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자, 수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찾죠? 네, 네트워크 상태를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편미분을 해서 찾습니다. 자, 그런 것을 거쳐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다시 돌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은 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시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는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보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옆에 지금 글자가 다 가려졌는데요. 옆으로 조금 옮길게요. 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보상의 정의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에이전트가 목표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동전을 획득하면 보상을 주겠다. 그래서 보상은 동전을 획득한 동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하면서 이제 동전을 최대한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네. 단점이 있습니다. 네, 초반에 아무리 움직여도 동전을 계속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도 안 되네.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다 보면 이게 동전을 먹는 데까지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좀 금방 학습을 시킬 수 있겠지만 먹기 시작하는 데까지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전과의 거리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얘가 이제 학습이 되겠어요? 네, 점점 그 동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네, 보상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오케이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변화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동전에 가깝게 에이전트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또 학습 유도가 또 용이하겠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합쳐볼 수 있겠죠. 단순히 동전에 가까워지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동전을 최대한 많이 먹도록 한다면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싶다면 1번과 2번을 적당하게 융합을 시켜서 이렇게 보상함수를 정의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동전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서 또 얼마나 빨리 또 보상을 받을 것인가, 동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빨리 동전을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좋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동전까지 거리에 따라서 보상을 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리가 머니까 0.1이라는 보상을 받았고요. 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또 돌렸어요. 돌려보니까 가까워졌어요. 0.2라는 보상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보상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도 계속 보상이 있어요. 이제 0.1, 0.2, 좀 더 가까워졌네요. 여기는 그렇게 크게 가까워지진 않아서 0.2, 좀 더 가까워져서 0.25. 자, 이렇게 해보니까 보상 점수가 0.7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전보다 지금 상승하고 있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보상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0.8을 곱해가지고 해보죠. 할인율이 0.8이다. 그러면 처음엔 거리에 따라서 받는 보상이 0.1 곱하기 1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 한 타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0.2이긴 하지만 요거 0.1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0.8을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받습니다. 그 다음 스텝에서는 변화가 없어서 0.2이지만 그대로 0.1을 받는 것이 아니고 0.8의 제곱 더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지만 만약에 나중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면 또 스텝이 좀 지나가더라도 또 우리가 높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할인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시뮬레이션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우리가 있죠.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시뮬레이션 처음에 돌려요. 자, 0번 시뮬레이션 했더니 보상 점수가 0.4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업데이트 하겠죠. 이걸 바탕으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 합니다. 에이전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한 거에 따라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또 돌려요. 보니까 0.6을 받았어요. 다시 업데이트하고 또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0.916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 시뮬레이션 한 번 돌리고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린 다음에 정보를 모아가지고 점수를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이전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캐릭터가 지금 요 위치에 있는 경우, 왼쪽 끝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캐릭터가 어쩌다 보니까 중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보상 점수에 따라서 에이전트를 학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강화학습을 하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시뮬레이션이 강화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보상에 의해서 그리고 에이전트가 있고 상태가 있어서 이 상태와 에이전트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다양한 고민들이 강화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보겠다, 강화시켜보겠다 라는 것은 그런 강화학습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하지만 다양한 형태, 다른 형태들이 강화학습 이론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화학습 책을 이제 사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강화학습 책을 처음에 사가지고 보시면 처음에 뭐 에이전트가 나오고 뭐 이런 에이전트 딥러닝 네트워크가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처음에 굉장히 좀 옛날 것 같은 뭐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밴딩 머신 이렇게 땡기는 빠찡꼬 하는 뭐 그런 머신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론적으로 왜 강화학습이 필요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렇게 쭉 나와지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 이제 강화학습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요즘에 딥러닝 많이 쓰기 때문에 딥러닝을 에이전트로 쓰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그런 에이전트로 쓰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학습을 그러면은 이제 활용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그 부분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과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은 환경을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뭐 마리오 게임을 할 때의 강화학습 환경이라고 하면 마리오의 위치, 동전의 위치, 적의 위치, 그다음 주변에 이제 벽돌들의 위치 정도가 되겠죠. 상관없는 이제 환경들도 있어요. 옆에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이제 전혀 이제 마리오의 플레이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들도 있겠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들은 이제 배제하고, 그렇죠? 배제하고 중요한 것들, 중요한 환경들을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에이전트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 그것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래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는데 액션을 뭐 4가지를 취할 것인지 3가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뭐 간단한 마리오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노 액션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점프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같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딥러닝을 쓸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쓸 거냐, 그 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화학습에서.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상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할인율, 감소의 디스카운트 팩터는 어떻게 또 정의할 것인가,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지금까지 이제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5분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강화학습의 개요, 그 다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강화학습의 실습은 아마존 딥레이서를 사용해서 할 건데요. 왜 이걸 제가 선택을 했냐면, 사실 강화학습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거, 이제 분류 네트워크 만들듯이, 뭐 간 네트워크 만들듯이 코딩으로 해가지고 파이썬에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코드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길어지고 좀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주차의 수업만으로는 사실 이걸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AWS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 중에 딥레이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강화학습을 실습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간편하게 강화학습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강화학습을 하기 위한 AWS 딥레이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몇 가지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AWS가 뭐냐? 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죠. 아마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직구할 때 사용하는 이제 사이트죠. 그 직구할 때 사용하는 그 사이트에서 물건을 아마존에서 열심히 물건을 팔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서버가 터지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서버가 터져요. 사람들이 확 몰리죠. 그래서 서버가 터지지 않도록 서버를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합니다. 이제 확장을 했어요. 이제 서버가 터지지 않아요. 더 이상. 성공한 거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겨요. 서버가 놀아요, 이제는.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이제 서버를 다 활용을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뭐 오랫동안 서버가 켜져는 있는데 이게 사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거의 논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계속 켜가지고 돌리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켜지 않고 놔둬도 일단 만든 지 오래되면 점점 상하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AWS에서 그럼 요거를 팔자, 대여를 시키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이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다양한 걸 쓸 수 있도록 이런 웹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웹 사업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웹 서비스 사업에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느끼니까, 필요하니까 이제 돈을 주고 AWS에서 서버를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자,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인터넷에 제가 접속을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을 합니다. 가상 서버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AWS에서만 이걸 제공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구글에서도 제공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셨던 콜앱의 경우에도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습을 진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AWS냐? 이거는 이제 딥레이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딥레이서는 강화학습으로 동작하는 자동차 레이싱 대회인데요. 에이전트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자동차 보이시죠?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혼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대회와 오프라인 대회가 있는데, 오프라인 대회는 대부분 지금 쉬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라인 대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AWS 딥레이서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자동차예요. 이런 작은 자동차인데 여기 있고, 이제 보시면 이 자동차가 쭉 지나가요. 네,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영상이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자동차는. 그래서 그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 길 정보를 받아들인 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직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가 계속해서 약간 왔다가 흔들흔들 하죠. 네.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요걸 만들어내는 건데요. 요거를 사실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코드를 그렇게 많이 안 짜도 돼요. 여기 딥레이서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코드를 조금만 이렇게 보상함수에 대한 부분만 잘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문제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요 AWS 딥레이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AWS 먼저 가입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AWS 미리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입을 할 때 준비하기 전에 이제 가입하시기 전에 이메일 주소 이건 다 있으실 거고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무료인데 신용카드의 정보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인증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AW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만 다 무료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갑자기 이제 청구서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돈을 왕창 내라 뭐 이런 이렇게 얘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뭐 로그인 누르시고 계정 생성 누르시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인증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1일에서 3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 가입할 때 신용카드에 뭔가 인증해야 된다 그럼 바로 몇 초 만에 해결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기다려도 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카드를 사용해 보거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만 됐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국내 카드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딥레이서를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 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찍었던 영상을 공유해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책에 보시면 이제 각종 함수, 보상 함수라든지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등등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시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한 학기 동안 총 오늘까지 14주차, 중간고사 빼고 13주차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을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더 뛰어난, 더 훌륭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